점프볼 최창환 기자입니다. 고려대가 2012 농구대잔치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학교 역사상 최초의 우승이었는데요. 상대가 109연승이던 상무였기에 더욱 의미가 깊은 성과였습니다. 그렇다면 고려대는 상무를 어떻게 이긴 걸까요? 그 중심에는 이승현, 이종현의 더블 포스트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고려대의 새로운 전성기를 예고했는데요. 일각에선 대한민국 최고의 더블 포스트라는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승현과 이종현, 이름뿐만 아니라 코트에서의 위력까지 비슷한 이들의 강점은 무엇일까요? 영상을 통해 심층 분석해 보았습니다. 이승현, 이종현의 더블 포스트가 가장 많이 시도하는 공격은 하이로우입니다. 이들은 농구대잔치에서 15번의 하이로우를 시도했는데 이 가운데 13번을 성공시켰습니다. 이종현의 공격 마무리 능력과 이승현의 패스 능력을 살린 가장 효율적인 공격입니다. 특히 수비수가 디나이 수비를 하면 수비 뒷공간으로 공을 정확히 전달해 공격을 마무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대로 이종현이 하이포스트로 올라오고 이승현이 로우포스트에 자리 잡아도 공격은 매끄럽게 성공시킵니다. 로우포스트에서의 공격 전개도 뛰어납니다. 이승현이나 이종현이 로우포스트에서 볼을 잡아도 하이포스트에서 커디내오는 선수에게 정확히 패스하여 공격을 성공시킵니다. 공격 루트가 골밑에만 한정되어 있다면 파괴력도 반감되었을 겁니다. 이승현, 이종현이 정말 무서운 이유는 둘 모두 중거리 슛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무가 고전했던 것도 이들의 중거리 슛에 있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협력 수비시 이들의 공격 패턴입니다. 두 선수 모두 피딩과 시야가 좋기 때문에 포스트 없이 반대편에서 커디내오는 선수에게 좋은 패스를 연결해 득점을 연결합니다. 지역 방어일 때 공격 패턴입니다. 두 선수가 자유투 부근으로 올라오며 공격은 시작됩니다. 탑에서 이승현에게 공이 연결되면 이종현은 바로 골밑으로 자리를 잡습니다. 이때 외곽에 찬스가 나면 공은 슈터에게 연결됩니다. 골밑에 자리가 비게 되면 이종현에게 다시 공이 연결되고 공격 기회는 외곽까지 파생됩니다. 골밑이 위력적이면 자연히 골밑에 수비가 몰리게 마련입니다. 강팀이라면 그로 인해 발생하는 외곽 기회를 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문성곤, 박재현, 이동엽, 김지우는 트윈타워로 인한 효과를 누리고 있는 선수들입니다. 이들이 외곽까지 받쳐주면 고려대는 내외곽이 균형 잡힌 팀이 됩니다. 반대로 말해 외곽이 터지지 않으면 고려대 역시 고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고려대는 전력상 우위인 명지대를 상대로 3점슛이 침묵해 어렵게 경기를 풀어가기도 했습니다. 고려대의 이번 대회 3점슛 성공률은 28%에 불과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승현과 이종현에게 기대하는 부분이 많아지고 무리한 패스로 공격이 차단되는 경우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승현은 하이포스트에 자리 잡게 된 빈도가 높아진 만큼 중거리 슛 그리고 3점슛 능력을 더욱 향상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승현이 이번 대회에서 시도한 중거리 슛은 총 25회였고 이 중 12회 성공에 그쳤습니다. 성공률은 40%에 불과합니다. 이승현이 프로에 진출하기 전까지 보완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종현은 높이를 이용한 공격과 위치를 선정하는 능력이 좋습니다. 하지만 공격을 마무리하는 방법은 단조로운 편입니다. 이종현에겐 피벗과 훅슛 등 보다 다양한 공격 기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그동안 시도가 적었던 페이스업도 꾸준히 발전시켜야 합니다. 기록으로 더블 포스트를 살펴보겠습니다. 고려대는 지난 시즌 대학리그에 비해 농구대잔치에서 득점이 다소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실점을 12점이나 낮춘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종현의 보드 장악력이 상대로 하여금 공격에서 부담을 갖게 만들었고 이와 같은 기록으로 연결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욱 눈여겨볼 부분은 3점슛입니다. 고려대는 농구대잔치에서 이전보다 약 10개가량 적은 3점슛을 시도했습니다. 골밑이 강해진 만큼 확률 높은 공격을 자주 시도한 것입니다. 물론 성공률이 낮아진 건 개선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또한 블록도 4.1개에서 6.5개로 2개가량 높아졌습니다. 이승현과 이종현의 위력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승현과 이종현의 개인 기록입니다. 이승현은 대학리그에 비해 득점이 4점이나 높아졌습니다. 야투 시도가 4개 이상 많아졌기 때문에 그만큼 득점도 증가한 것입니다. 야투율은 다소 하락했지만 포스트업보단 중거리 슛의 빈도가 높았던 걸 감안하면 56.7%는 굉장히 안정적인 야투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시스트도 크게 높아진 건 아니지만 이종현과의 하이로우 플레이나 가드들에게 빼주는 피딩 자체는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평균 3어시스트는 박재현에 이어 팀 내 2위에 해당하는 기록입니다.
2013 대학리그에선 리틀 현접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이종현의 기록은 언터처블입니다. 야투 시도가 평균 10번에 불과한데 20득점을 넘겼고 야투율도 굉장히 높습니다. 지난 시즌 대학리그 야투율 1위 장재석의 야투율 70%도 굉장히 높은 수치인데 이종현의 기록은 이를 뛰어넘습니다. 물론 표본인 경기수가 적긴 하지만 이종현의 위력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록이 아닐까 싶습니다. 4.5개 어시스트가 아닌 블록입니다. 긴팔과 정확한 블록 타이밍은 이종현의 수비력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 요소입니다. 이종현은 이번 대회에서 블록이 포함된 트리플 더블을 달성했습니다. 이는 서장훈이 20년 전에 작성한 이후 처음으로 나온 대기록입니다. 더블 포스트가 팀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이들은 팀 득점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고르대의 공격은 더블 포스트로 시작해 더블 포스트로 끝났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득점 점유율은 54.4%에 달합니다. 리바운드에서 60% 이상을 따낸 가운데 공격 리바운드 비율이 74%라는 부분도 눈에 띕니다. 3분의 1의 어시스트가 더블 포스트의 손에서 만들어진 것도 주목할 부분입니다. 그만큼 서로의 위력으로 생긴 기회를 살리는 능력, 그리고 피딩 능력도 갖췄다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고려대 야투율이 57%인데 이들의 야투율은 65%입니다. 팀 내에서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높은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더블 포스트에 대한 영상 및 기록을 분석해봤습니다. 더블 포스트의 위력을 새삼 실감할 수 있었는데요. 고르대는 이승현과 이종현의 더블 포스트를 앞세워 부활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점프볼의 최창원 기자였습니다.